링 비디오 https://downsub.com/물음표 URL 등호 https://www.youtube.com/ watch 물음표 v 등호 CECOL807NS 상쾌하다 되살아난 앤슬리 형수님이 세상 제일 자연스럽다는 듯이 우리 집에 찾아와 평소처럼 에어컨이 나오는 거실 소파에 뒹굴었다. 숙제를 하던 딸 미린다가 짜증스럽게 눈살을 찌푸렸다. 어디 보자 여름 프로젝트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앤슬리가 여름 계획을 살펴봤나요? 여름 프로젝트로 그 시절을 기억해요. 그런 점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몰랐어요. 미린다 난 당신이 좀 부러워요. 무슨 뜻인가요? 미린다가 의아해하며 당신처럼 흥미로운 얼굴을 가지고 태어나는 아이들은 많지 않습니다. 당신이 직면한 도전에 대해 뭔가를 정리하면 어떨까요? 쉽습니다. 맞죠. 미린다는 구순구계열이라는 희귀한 질환을 가지고 태어났고 이로 인해 몸이 갈라졌습니다. 윗입술과 팔뚝은 수년에 걸쳐 수많은 수술을 받았지만 무엇보다 가장 큰 상처를 준 것은 남들의 시선이었다. 입에서 코까지 얼굴이 비대칭이고 무식한 계단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날카로웠다. 이 미린다 같은 사람은 이전에 눈물을 물었습니다. 우리가 가족이라 할지라도 말해야 할 것과 말해야 할 것이 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그 사람의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무감각한 말에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단지 그녀가 자신에 대해 흥미로운 내용을 정리하면 사실을 말한 것뿐이었습니다. 모두가 기뻐할 테니 엘렌은 메린다의 상태가 재미있다고 웃지 않나? 메린다와 우리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지 모르고 헤쳐나온 메린다가 하는 말은 걱정하지 마 미린다. 강제로 끌어내려고 엘레의 팔을 잡았다. 그 집에서 미린다는 천천히 미소를 지으며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 제 이름은 엘레노어로 정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나이에 딸 메린다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제 남편 데니스는 좋은 남편이자 아버지지만 일 때문에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집에 가서 엄마 손 씻고 야채 손질 도와줄게. 메린다는 마스크를 벗었다. 요즘은 팬데믹 때문에 다들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메린다는 사람 앞에서는 마스크를 쓰고 있다. 어렸을 때부터 가족들에게 맨 얼굴을 보여주는 것이 여전히 거부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메린다는 잘 알려지지 않은 구순구계열이라는 질환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윗입술과 구순구계열이 1000명 중 1명꼴로 발생하는 선천성 질환입니다. 미국에서 처음으로 우리 아이를 본 남편과 저는 충격을 받았지만 구순혈과 팔레트가 여러 번 수술을 필요로 하더라도 그녀를 보호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메린다의 첫 수술은 태어난 지 2달 끝났지만 수술로 인해 그녀는 끝났습니다. 그녀의 입과 코의 왜곡을 완전히 교정하지 못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상태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미린다가 자라면서 어떻게 인식될지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메린다가 상처를 입을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데니스 그리고 메린다를 다른 아이들처럼 학교에 다니고 또래들처럼 놀이공원에 가는 것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평소에 별로 불평하지 않는 어린 모라에게는 병원에 가는 날이 고통 것입니다. 미린다는 수술 전에는 엄마가 꼭 있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불안해질 것입니다. 초등학생 미린다가 집에 와서 웃으면서 다양한 학교 행사를 나누곤 했기 때문에 그녀는 잠이 들 때까지 내 손을 놓지 않았다. 우리는 결석한 아이의 디저트를 누가 가져가는지 알아보기 위해 가위바위보를 했고 지난 긴 주말 동안 케이틀린이 이겼습니다. 다음 학급의 타이론이 가족과 함께 휴가를 갔지만 그 아이의 아빠가 운전 길을 잃어서 정말 엉망이었습니다. 미린다는 매일 저녁 식사 때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지만 미린다가 말한 이야기 중 자신이 포함된 이야기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미린다는 항상 다른 사람이 말하거나 행한 일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다. 기분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친구와 함께 어떤 일을 했다고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용기가 있습니다. 2학년 어느 날 맨다가 울면서 집에 왔어요. 무슨 일인지 수술 전 빼고 우는 걸 보고 놀랐어요. 미린다는 답답한 표정으로 말을 잇지 못하다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더 크게 울기 시작했어요. 괜찮아 울어도 돼요. 마음을 진정시킨 뒤 딸을 꼭 안아주었다. 미린다는 엄마를 안다고 말했고 미린다는 입과 코가 일그러져 학교에 마스크를 쓰고 처음 점심시간에
마스크를 벗어야 했지만 혼자 간직했던 감정을 이야기했다. 같이 밥 먹고 맞은편에 앉은 남학생이 얼굴 이상하다며 웃기 시작했고 다른 모여들어서 진짜 웃기다고 큰 소리로 자기 생각을 표현하고 선생님은 재빨리 모두 자리로 돌아가라고 혼내고 상황을 정리했는데 그날부터 미린다는 기분이 이상했다. 배척받고 친구 서클에도 들어오지 못하게 1년 넘게 참아왔는데 왜 지금까지 침묵을 지켰나요? 엄마, 아빠는 항상 내 상태 때문에 힘드시죠? 맞죠? 수술은 돈도 많이 들고 다시 돌아가야 해요. 그리고 병원과 집 사이를 오가는 미린다, 메린다가 우리를 배려한다는 알면서 부모로서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나만 이런 사람인지 말을 마친 후 메린다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해요 메린다. 흠잡을 데 없이 학교에서 힘들었다. 학교뿐 아니라 미린다 자신의 상태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다. 나는 그 아이가 괴로워하는 것에 대해 내 자신을 탓했다. 미안하다. 앞으로는 미린다. 엄마가 최대한 옆에 있어주기로 약속한다. 바쁜 아빠라도 지켜줄 수 있게. 옆에 있을게. 데니스가 집에 온 뒤 미린다를 꼭 안아주고 내가 힘들 때 옆에 없어서 힘들다고 내가 모든 일을 내 손으로 맡겼어. 혼자서 고생한 데니스도 자책했어. 어쩔 수 없지. 메린다의 마음을 지켜줄게. 넌 우리의 생계를 지켜줄게. 우리 함께 메린다를 지켜내자. 그래, 그날부터 우리 딸을 지키겠다고 다시 다짐해야지. 의류회사를 그만뒀고 3학년 때 주부가 되다 메린다는 4번째 수술을 받았고 처음 번의 수술은 경미했다. 4번째 교정은 골반부터 위턱까지 뼈를 이식하는 일이었는데 전보다 범위가 더 컸지만 입에서 코까지의 뒤틀림이 덜 눈에 띄었다. 다른 아이들과 별 다를 게 없어 보이긴 했지만 골반뼈가 제거되어 메린다는 걷기가 어려워 한동안 휠체어에 앉혀야 했습니다. 그래도 메린다는 손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며 전에 본 적 없는 올바른 빛나는 미소로 묻곤 했습니다. 엄마 이제 더 예뻐 보여요? 딸이 자의식 없이 행복해하고 웃는 모습을 보니 저도 기분이 좋았어요. 네 정말 예뻐요. 미린다 머리를 빗겨주고 잠시 후 말을 걸었습니다. 메린다는 진지하게 걷기 시작했습니다. 낯선 시간에 정신을 잃을 뻔한 재활원에서 도와주려고 했더니 엄마가 난간을 잡고 꾸짖으셨어요. 미린다가 한 걸음 한 걸음마다 가스를 뿜어냅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얼굴은 괜찮아 보이네요. 이제 꽤 운이 좋군요. 약해 보이는 기미는 전혀 안 나요? 아프나요? 괜찮을까요? 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지만 걱정하고 그녀를 육체적으로 지지하고 싶었어요. 엄마 재활은 소용없어. 미린다는 재활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덕분에 수줍게 웃었어요. 엉덩이 통증이 완전히 사라졌고 더 이상 목발 없이 스스로 걸을 수 있게 됐어요. 2년 후 메린다는 5학년이 되었습니다. 입술에는 여전히 흉터가 남아 있었지만 거의 눈에 띄지 않았고 언급도 덜 된 것 같습니다.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는 것을 좋아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녀는 곧장 화장실로 가서 얼굴을 마주합니다. 미소 지으며 싫어하던 거울에 다가가는 것조차 그 시절의 기억이 아득한 과거 같아서 나도 모르게 낄낄 웃게 된다. 아빠를 보고 싶다. 미린다 한숨. 데니스는 멀리서 일을 하고 있어서 가끔 영상으로 소통한다. 전화를 했는데 근처에 있는 것과는 다르다. 셰리는 가족이 해외 간다고 프레드릭은 캠핑을 간다고 한다. 여름 휴가임에도 불구하고 다들 운이 좋은 것 같다. 미린다는 어느 날 우리 사정으로 인해 아무데도 갈 수 없다고 한탄했다. 집에서 휴일을 보내고 있었는데 초인종이 갑자기 울렸다. 미린다는 여름 숙제를 거실에서 멈추고 현관으로 향했다. 집안일로 바빠서 개미를 놔둘 수가 없었다. 또 개미가 돌아왔다. 메린다의 불쾌한 목소리를 들어봐. 내가 얼마나 무례하게 돌아왔는지 낫네. 온 가족이 원하는 만큼 여러 번 방문할 수 있잖아. 맞아. 방문객은 메린다의 동의를 기다리지 않고 집에 들어왔어. 아 멋지다. 살아났어. 나는 머리를 밖으로 내밀었다. 발코니에서 손님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손님이 누구였든 환영합니다. 데니스의 여동생에 따르면 고등학교 졸업 후 앤슬리는 소규모 무역회사에서 사무원으로 일했지만 선배에게 물건을 빼앗았다는 질책을 받고 3개월 만에 그만뒀습니다. 너무 많은 휴가를 내고 열띤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제 집에 살고 있습니다. 아빠는 그녀가 구인 광고를 볼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고 말했고 그는 그녀에게 광고를 바닥에 던지고
하루 종일 비디오 게임을 하며 보낸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데니스는 모든 사람의 게임에 대해 불평했습니다. 의욕이 부족하고 슬리는 세상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일인 것처럼 소파에 앉았습니다. 메린다는 숙제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앤슬리는 땀에 젖은 셔츠 앞면을 부채질하며 바람을 좀 쐬며 외쳤습니다. 날씨가 정말 미쳤어요. 미린다가. 눈살을 찌푸리자 공부하려던 미린다를 무시하고 소리쳤다. 악내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어. 내가 너를 귀찮게 하는구나. 조카가 소름 끼치는 미소로 물었다. 의도적으로 미린다를 방해했다. 미린다는 경험상 말다툼이 모두를 더 짜증나게 만들 뿐이라는 것을 경험으로 알면서도 참여하지 않고 한숨을 쉬었다. 미린다 차가운 게 좋겠어. 아티의 목마른 엘레가 은은한 목소리로 말하며 안아줬다. 미린다 제발 비켜줘. 뜨거워. 미린다 그녀에게 기대려고 하고 엘레가 혀를 차는 차분한 목소리로 밀어낸다. 넌 무슨 일이야. 전혀 매력이 없어. 엘레노어 마실 것 없나요? 냉장고에서 커피를 꺼내서 컵에 붓고 엘레에게 건네줬어요. 조금만 참아줄래요? 미린다는 공부 중이에요. 앤슬리에게 낮은 목소리로 훈계했어요. 나는 항상 궁금해서 방을 둘러보며 메린다의 뺨을 손가락으로 찔렀다. 미린다는 왜 자기 방에서 공부하지 않느냐고 묻자 메린다가 손을 치우는 모습을 보고 전기를 절약하는 게 재미있다는 듯이 웃었다. 메린다는 전기를 절약한다고 대답했다. 왜 스크림하냐. 아, 엄마 일이 제대로 안 되니까 너희들이 불쌍하다. 미린다 답답해서 테이블에 손을 댔다. 나이가 많아도 일을 안 하는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마라. 내 얘기야. 와우. 메린다는 참 가혹해. 너희 엄마는 밖에서 일도 안 하고 나처럼 항상 집에서 빈둥거리고 있잖아. 그렇지 않아. 엄마는 주부로 바쁘고 항상 요리하고 청소하고 빨래도 하고 할 일이 많아. 미린다 이모가 반박하는 것처럼 게으르지 않아. 입장은 정말 메린다가 나한테 차갑게 대하는 것 같은데 우리 부모님은 에어컨을 너무 많이 쓰고 싶으면 높은 전기료를 스스로 내라고 하세요. 가족과 함께 살면 일을 안 한 게 자기 잘못이라고 하셔서 그냥 놔둔다고 하세요. 내 방에서 맨날 놀고 놀아도 뭐 카페 가는데 돈이 아까워. 백화점은 너무 번거로워서 결국 의지할 곳은 메린다가 꺼려도 말 안 해. 집뿐이야. 앤. 안아줬어. 또 앤슬리가 데니스의 여동생임에도 불구하고 예고도 없이 우리 삶을 짓밟은 방식이 이런 식이다. 혼자 있는 데니스에게 상담을 하면 강제로 쫓아낼 수가 없었다. 경찰에 신고하는 것은 괜찮지만 그녀는 여전히 가족이고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굳건히 서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앤슬리는 최근에 점점 더 대담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엘레노어 당신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냥 있기 때문입니다. 매일 집에서 전혀 여유가 없어요. 해야 할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한 후 짜증이 나서 앤들리에게 화를 냈습니다. 진정하고 예상보다 더 많은 격려를 받으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느슨하게 해도 괜찮습니다. 마트에서 맘에 드는 거 사서 밥 먹고 청소하고 눈에 띄는 곳만 빨리 치우고 그게 내가 할 일이야. 주부 역할에서 지름길을 택하자고 했어. 이모랑 비교하지 말고. 그 사람 때문에 공부에 집중할 수 없어. 그냥 집에 갈 수 있니? 미린다가 강하게 항의한다. 아 무섭다. 애네 과장되게 떨었다. 그래서 미린다 무슨 공부했니? 내가 도와주면 덧셈이나 뺄셈을 가르쳐 줄 수 있을지도 몰라. 이미 배웠어. 고마워요. 그냥 집에 가세요. 아 이게 뭐야. 여름 프로젝트가 아직 끝나지 않았어. 메린다의 플래너를 살펴보던 시절이 기억나요. 여름 프로젝트가 있어서 무엇을 해야 할지 전혀. 실제로 조사하고 싶은 것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 점에 관해서는 미린다 좀 부럽다. 무슨 말인지. 너처럼 재미있는 얼굴을 갖고 태어나는 애들은 많지 않은 것 같은데 그 상태에 대해 좀 정리 좀 해봐. 쉬울 텐데. 그건 너 자신에 관한 거니까 넌 안 할 거야. 많이 조사할 필요도 없고 형수님의 믿을 수 없을 만큼 무신경한 발언에 침묵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가족이라. 말해야 할 것과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습니다. 아 무섭네요. 무섭습니다. 나는 단지 그녀가 사실이라면 사실을 말한 것입니다. 그녀의 흥미로운 상태에 대해 뭔가를 모아서 모두가 기뻐할 것입니다. 그들은 메린다의 상태를 흥미롭다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메린다와 우리가 메린다를 얼마나 고통스럽게 겪었는지 모르고 웃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말하는 것에 대해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는 그 사람의 팔을 붙잡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다해 집 밖으로 끌어내려고 미린다는 천천히 일어나 웃으며 말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 분노가 폭발할 것 같은 나와는 반대로 결심했어요. 메린다는 완전히 차분했어요. 그럼 미린다, 나는 이해는 못하지만 너희 엄마가 정말 화난 것 같아서 떠날 준비를 하면서 소름 끼치게 웃으며 후회도 없이 모든 말을 놔둘게. 나는 그녀에게 분노를 표출하고 싶었지만 메린다가 내 셔츠 자락을 잡아당겨 막았어. 엄마도 그 사람이 하는. 걱정하지 마세요. 미린다가 말을 하고 갑자기 조용해진 입구를 바라보며 무슨 계획이라도 세웠나 봐요. 화를 참았는데 3개월이 지났어요. 미린다. 전국 신문 기자는 오늘 사온 새 옷을 입은 메린다의 얼굴에 살짝 긴장된 표정을 풀었다. 메린다는 자신만만하게 웃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의 정신이다. 잘생긴 기자에게 큰 칭찬을 받았다. 메린다의 뺨이 살짝 붉어졌다. 3개월 전 메린다는 상상도 못했다. 전국 신문. 인터뷰 중 우리가 예약해. 동네의 작은 카페에서 인터뷰가 이루어졌습니다.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주인이 저번에 봤을 때 미린다는 아직 예쁘지 않다고 속삭였습니다. 미린다는 4차 수술을 앞두고 있는 상태였고 메린다의 엄마가 늘 지켜보고 있어서 눈치채기 힘들었지만 오랜만에 마스크를 쓰지 않은 미린다를 본 지인들은 메린다의 치료가 입에서 입까지 얼굴 구조가 많이 발전해 놀라는 경우가 많았다. 코는 다른 아이들과 구별할 수 없을 만큼 물론 수술 흉터가 남아 있었지만 지적하지 않는 한 거의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사진을 찍자 기자의 미소. 메린다는 3개월 전밤 LA 왼쪽 미린다가 나에게 선언한 날 마스크 없이 활짝 웃었다. 여름 프로젝트 주제로 결정했어. 모두가 나에 대해 알았으면 좋겠어. 이모가 제안한 대로 할게. 누나의 말에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아. 오히려 전보다 더 빛나 보이던 것 같은데 괜찮니, 미린다? 조금 웃으면서 물었다. 미린다가 엄마는 항상 과보호한다고 했어. 난 예전에 울보가 아니야. 이건 내 딸을 보고 자신감이 넘쳐서 스스로 하기로 결정한 일이야. 안심이 되니 말리지 않을게. 어서 가세요. 미린다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해요. 미린다, 알았어. 그날부터 미린다는 초등학교에 입학한 직후 다시 구순구개열과 구순열증에 직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부모님에게 그녀가 겪었던 수많은 수술과 놀림을 그 당시의 사진이 포함된 소책자에 정리했다고 말하세요. 나에게 의미 있는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메린다가 학교에서 했던 나쁜 말에 대해 처음으로 우리에게 마음을 열었던 날 찍은 사진입니다. 항의 안 돼. 사진 찍지 마. 내가 찍었어. 사진은 왜 찍었어? 눈물 흘리며 항의했지만 언젠가 꼭 안아줬지. 우리 오늘을 돌아보면 웃을 거야. 그때의 미린다는 이해하지 못하고 울기만 했어. 좌절감을 느낀 후에 우리는 사람들이 그러한 편견을 갖는 이유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우리는 편견이 실제로 비롯된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구순열과 구순열은 1000명 중 1명에게 영향을 미치는 드문 질환이지만 지속적인 치료를 받으면 외모가 다른 사람과 구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기를 바랐습니다. 환자의 이상한 시선을 줄이는 것이 우리 가족의 여름 프로젝트 진행에 대한 하나된 소망이 되었습니다. 미린다는 특별한 웹사이트를 개설하고 같은 질환을 앓고 있는 어린이와 그 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다른 가족들도 다음과 같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편견으로 인해 괴로워했습니다. 행운을 빕니다. 망치다. 당신은 매우 용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냥 알려주세요. 마린다에게 같은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지지하는 동지들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엄마, 나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응원해줘서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미린다는 사진을 보며 속삭였다. 미린다는 아주 사람은 바로 너라고 답했다. 미린다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수많은 수술을 받았고 특히 4번째 수술은 골반에서 위턱까지 뼈를 이식하는 수술이었다. 한동안 혼자서 걸을 수 없게 되어 가장 힘들었지만 불평 한 번도 하지 않은 정말 강한 아이예요. 물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싶은 마음도 들지만 이런 독특한 저의 모습이 멋있다고 미린다는 자신 있게 말했다. 미린다는 여름방학이 끝난 지 한 달. 집에 돌아와서 말했다. 봐봐, 내 여름 프로젝트가 학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고 이 인증서를 받았어. 그녀는 흥분해서 숨이 차고 땀을 흘리며 인증서를 보여줬어. 내 친구가 내가 그랬다고 했어?
멋진 메린다는 한 신문사가 우리에게 인터뷰를 요청한 지 한 달 만에 학교 경험을 즐겁게 공유했습니다. 인터뷰 기사를 읽었습니다. 미린다 당신 정말 대단해요. 메린다의 기사가 전국 신문에 게재되었고 그는 즉시 업무를 맡은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만약 당신이 출판할 예정이었다면 당신은 나에게 신문을 읽고 있을 뿐이었다고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갑자기 나는 메린다의 얼굴이 온통 보이고 내가 마시고 있던 커피를 뱉어냈습니다. 미리 말했잖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반응을 보고 싶어서 깜짝 놀랐지 뭐야. 응. 데니스는 영상 통화를 하면서 활짝 웃었어. 미린다는 뾰족한 소리를 내며 오랜만에 딸 얼굴을 보니 기쁘냐 말했지. 아빠 글쎄요. 정말 모연해요. 당신의 상태에 대해 뭔가를 정리할 용기가 있지 않았나요? 그러면 메린다의 미소가 희미해지고 그녀는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모처럼 질병과 장애에 대해 무지하여 상처 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을 줄이고 싶어서 제시했습니다. 우리는 앤드슬리가 여름 방문 동안 메린다에게 했던 상처받은 말을 공개했습니다. 그 소녀 데니스 측 다음 날 메이엘로부터 전화를 받았을 때 그녀에게 내 마음의 일부를 전달하겠습니다. 메린다의 기사를 읽었습니다. 놀랍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끔찍한 일들. 어제 데니스가 나한테 전화해서 충격을 받았어. 루크는 화가 났어. 어제부터 앤드슬리를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했어. 그의 혈압이 올라갈까 봐 걱정됐지만 앤드슬리는 정말 문제야. 미엘이 며칠 후에 앤드슬리가 사과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어. 나중에 약속대로 찾아온 애들 거기 있어? 나오면 벌써 문을 너무 세게 두드려서 문이 깨질까 봐 걱정했는데 사과하러 온 것 같지는 않고 짜증나서 대답하러 갔더니 무슨 악마 같은 표정으로 서 있더라. 너 혼자 하니까 사과는 안 하고 불평만 했어. 내 딸이 이를 부추겨서 침묵을 지켰는데 앤슬리가 왜 그렇게 화를 냈는지 모르겠어. 부모님이랑 형한테 혼났어. 이제 집에서는 좀 불편해. 잘 지내? 그녀가 책임을 지겠다고 요구한 것 같습니다. 앤슬리는 메린다의 프로젝트 때문에 시댁 식구들과 데니스로부터 심하게 혼났지만 나는 그것이 모두 그 잘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의 후회가 부족해서 분노를 참지 못했습니다. 사과하러 온 건 아니야. 가세요. 처음으로 계속 오만한 태도를 반복하는 앤슬리에게도 참았던 분노를 드디어 터뜨렸습니다. 내 소중한 딸은 가족이 아니야. 다신 우리 집에 오지 마. 넌 뭔데 갑자기 화를 내는 거야. 바보야. 사과하러 왔는데 날 쫓아내는 건 괜찮으니 가족들에게 말할게. 딜은 고집쟁이야. 미린다가 내 옆에서 끼어들었다는 거 기억해줘. 이모. 대화 녹음 중이라 거짓말해도 소용없어. 어차피 곧 알게 될 거야. 어차피 앤슬리는 말 안 듣는 어린애처럼 훈계한다고 했어. 내 생각엔 오늘만 용서할게. 그럼 앤드슬리가 창백한 얼굴로 남긴 마지막 말. 이제 5학년이 된 메린다는 그 어느 때보다 성숙한 것 같아. 그녀는 원치 않아서가 아니라 불평하지 않았어. 왜냐하면 그녀는 우리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지만 이제는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미린다는 더 눈물을 참지 못합니다. 그녀는 메린다의 세린 프로필을 보면서 너무 강하고 탄력 있게 변했기 때문에 울 필요조차 느끼지 않습니다. 조금 반성해보면 어쩌면 그녀가 외로움을 느끼지 않게 하려는 유일한 의도로 그녀에 대해 너무 걱정한 것 같습니다. 나는 항상 그녀 옆에 있어주기 위해 직장을 그만뒀지만 이제 미린다는 그녀가 성장했고 주위에 둘러싸여 있다는 사실도 깨닫지 못한 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녀는 친구들을 더 자주 집에 데려오고 있습니다. 내 얼굴에 무슨 일이 생겼나요? 미린다는 내 시선을 알아채고 의심스러운 듯이 나를 바라봤습니다. 얘 많은 행복. 그게 말이 안 돼요. 내 반응에 웃으면서 미린다는 자신의 성장을 느끼는 것이 재미있어 보였죠. 나는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의류회사에 다시 합류했습니다. 엘레노어에 다시 합류하라는 초대를 받았습니다. 신문을 읽었습니다. 미린다는 훌륭했습니다. 동료들이 그것에 대해 언급할 때마다 그녀는 침착하게 아마도 그녀는 방금 발표한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메린다는 자신의 미래 꿈을 저와 공유했습니다.
저는 여름 프로젝트를 통해 저와 같은 질병과 장애로 고통받는 어린이와 가족을 돕는 의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요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 뛰지 못하는 사람, 공부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 키가 큰 사람, 키가 작은 사람, 그 사람의 열망을 듣는 사람들 사이에 또 다른 거래일 뿐이야. 나는 그녀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우리 반의 한 소년이 저를 좋아한다고 말했습니다. 미린다 무심코 그녀의 꿈에 대해 언급한 후 이 소식을 데니스에게 영상통화로 보고했습니다. 그는 당황했습니다. 그녀가 연애를 하기에는 너무 이르지 않나요? 괜찮으세요? 진정하세요, 남편님. 저는 미친 듯이 당황한 데니스를 진정시켰습니다. 남자아이가 고백했다는 것은 아마도 주변 아이들이 미린다의 상태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뜻일 것이다. 일도 하지 않고 매일 집에서 빈둥거리던 데니스와 시댁 식구들에게 쫓겨났다고 한다. 타임은 현실적으로 경제적 지원을 잃은 후 마침내 독립을 결심했고, 이제 그럴 수밖에 없었던 작은 낡은 아파트에서 혼자 생활하며 아르바이트를 하며 약간의 돈을 벌고 있는 미린다의 여름 프로젝트를 줄였다. 질병과 장애에 대한 무식하고 상처가 되는 역시 나의 소망이다. 물론 한두 가지 행동만으로는 세상이 바뀔 수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어려움과 고통을 아는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에 진실을 전해야 한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미린다의 성장이 방해받지 않도록 계속 지켜보기 위해 데니스는 자신의 임무에서 돌아오기로 결정했습니다. 데니스는 그의 상사를 설득하여 주로 원격으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두 사람이 다시는 외로움을 느끼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왔기 때문에 돌아왔습니다. 미린다에게 남자친구가 생길까봐 걱정되지 않나요? 데니스는 어색하게 대답했지만 어쨌든 우리는 세 식구로 행복하고 친밀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항상 웃음이 가득한 가족입니다. 우리의 자부심과 기쁨입니다. 바바라는 그럴 수 없습니다. 다니엘이 아직 중학교에 다니고 있어서 그를 떠나 해외로 이사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아들의 아내 바바라는 곤란한 듯 고개를 약간 기울이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다니엘은 평범하고 느리고 솔직히 말해서 그 사람은 우리 아이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상하게 너랑 같이 있으니 잘 보살펴줘. 자기 욕하는 것도 일이지만 자기 아들 다니엘한테 그런 말을 하면 화가 나서 몸을 떨었지만 그 마음을 억눌러서 한마디도 남지 않았다. 하트. 다니엘과 나는 떠나는 아들과 그의 가족을 태운 차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지켜본 다음 다니엘이 내 아들 찰스와 그의 가족이 아직 몇 명 남아있다고 지적하면서 궁금해하면서 정원에 있는 오렌지 나무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추억을 위해 많은 오렌지를 가져갔지만 몇 개는 나뭇가지에 남아 멀리서 잘 보이지 않았지만 일부 과일은 약간 손상된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 미풍이 불고 날씨가 추워져서 오렌지를 원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다니엘에게 안으로 들어가자고 제안했는데 살짝 고개를 저으며 나를 돌아보며 눈물 범벅이 된 얼굴. 아빠, 엄마는 내가 느리니까 날 원하지 않아. 괜찮아, 걱정하지 않아도 돼. 난 분노했어. 내 눈은 이 분노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이 아이를 긍정적으로 긍정하고 키우기로 결심하기 위해 좀 더 굳건히 고민했습니다. 제 이름은 수잔입니다. 최근에 불분명한 건강 문제로 의사와 상담할 때 식욕이 떨어지고 몸이 불편해졌습니다. 영양을 더 섭취하라는 막연한 조언에도 영양을 더 섭취하라는 조언을 받았습니다. 매일 스테이크 하우스에 가는데 정확히 무엇을 먹어야 할지 고민했지만 생활비가 아무리 많아도 도저히 감당할 없어서 매일 균형 잡힌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아니, 그건 유지하기가 너무 번거로워서 정원에 심은 오렌지를 꼭 먹기로 했어요. 솔직히 저는 마당에 심은 오렌지에 별로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어서 매년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평소에는 새들이 먹게 과일을 남겨두거나 땅에 떨어진 것은 그냥 치워두곤 했는데 올해는 TV에서 사용하기 쉬운 전지가위 광고를 보고 의욕이 넘쳐 전지가위를 따야겠다는 결심이 섰을 때 오렌지 결국 허리를 다쳤어요. 판매 안내에 따르면 쉬울 거라고 생각했지만 우리 오렌지 나무가 있을 큰 오렌지 나무로 유명한 조용한 주거지역에 집이 있다면 허리가 좋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열매가 많이 맺히는 해와 열매가 맺히지 않는 해, 올해는 가지에 귤이 잔뜩 달려있는 해입니다.
많이 먹으려고 했는데 허리가 다쳐서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아들에게 상황을 때 아들과 그의 가족이 완벽한 시간에 방문했습니다. 아들은 즉시 괜찮습니다. 내가 따겠습니다라고 말하고 그는 정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내 아들과 손자 크리스토퍼는 손잡이가 긴 가지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가지에서 오렌지를 즐겁게 따기 위해 가위를 깎으세요와 크리스토퍼 큰 것을 얻었습니다. 내 아들이 가지에서 오렌지를 능숙하게 자르고 아들이 그것을 따도록 했습니다. 저는 오렌지 나무가 내려다 보이는 창가에 앉아 체스판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다른 손자 다니엘은 체스판에 놓인 체스말을 열심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찰스와 크리스토퍼의 소음은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정원에서 오렌지를 모으는 중이었습니다. 너무 집중해서 찰스와 크리스토퍼가 만드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원에서 오렌지를 모으던 중 소음이 났다. 형 크리스토퍼가 조용히 다니엘 옆에 오렌지를 놓고 나를 돌아보며 조용히 하라는 몸짓으로 검지를 입술에 대고 열중하고 형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다. 크리스토퍼가 친절하게 대해준 게임 찰스 점심 준비됐어 고마워 바로 거기 있을 거야 아마도 내 아들과 그의 아내가 한 달에 여러 번 우리 집을 방문하는 이유 중 하나는 내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났기 때문일 거야 내 아들의 아내 바바라가 자연스럽게 우리 집 주방을 맡아 모두를 위한 점심을 준비하는 흥녀에게 다니엘과 나 함께 식사하자고 초대받았지만 다니엘은 체스판을 바라보며 내가 다니엘의 어깨를 살살 건드리자 꼼짝도 하지 않고 위를 올려다보았다. 깜짝 놀라서 할머니 점심 먹은 후에 나랑 체스 칠래 당연히 가자 바바라 찰스와 크리스토퍼는 함께 TV를 보면서 식사를 즐기고 있었는데 TV에서는 유명한 고등학교에 속한 고등학교 축구 선수에 대한 특집이 방영되었고 찰스는 지적했습니다. TV에서 크리스토퍼의 어깨를 두드리는 것과 크리스토퍼, 내가 갈 고등학교는 TV에 나오는 크리스토퍼는 항상 자신이 하는 모든 경기에서 운동 능력이 뛰어났어 다니엘도 축구도 했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 기술이 좋지는 않았어 형 바바라는 크리스토퍼를 기쁜 표정으로 바라보며 크리스토퍼가 중학생들 사이에서 꽤 유명하다고 친구한테 들었는데 축구를 정말 잘해서 다른 학교에도 이름이 퍼진 것 같다고 하더군요. 크리스토퍼보다 더 행복해 보였다고 하더군요. 대화 나는 목을 가다듬고 다니엘의 표정을 흘끗 보았다. 그는 다소 쓸쓸해. 파스타를 한 가닥씩 천천히 후루룩 마시고 있다. 이제 크리스토퍼는 고등학교에서 축구 장학금을 받았으니 이제 다니엘이 크리스토퍼 다니엘처럼 장래가 촉망되는 형제와 함께할 차례다. 확실히 빨리 좋아질 거야. 그렇지 크리스토퍼와 다니엘은 점심 식사 후에 공원에서 축구를 하자 찰스는 다니엘이 체스를 계속할 생각이 아니구나. 아 맞다. 아직 끝나지 않았잖아. 나는 찰스에게 게임이 아직 진행 중이라고 말했고 나는 그들이 체스를 둘 것인지 제안했다. 함께 체스를 하고 싶지만 축구를 하는 것도 훌륭합니다. 찰스와 바바라는 눈빛을 주고받으며 함께 웃기 시작했습니다. 농담이군요. 햇살 좋은 날 창가에서 체스를 두는 건 정말 건강에 해로운 취미입니다. 찰스는 수잔의 유일한 취미에는 조금 가혹합니다. 취미는 둘 다 저와 다니엘을 조롱하는 것 같았지만 말다툼을 하고 우리 가족 관계를 망칠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고개를 끄덕이고 부엌에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갓 오렌지를 껍질을 벗겨 접시에 담아 가지고 나왔습니다. 크리스토퍼와 다니엘은 웃으며 함께 먹기 시작했다. 나는 슬쩍 찰스에게 다가가 뒤에서 그의 머리를 가볍게 두드렸다. 다니엘은 축구 같은 스포츠에 별로 관심이 없지 않나? 체스를 좋아하니 이상한 말은 하지 마라. 내가 말을 잘못했나? 걱정하지도 후회하지도 않는 듯한 찰스는 공을 잡고 크리스토퍼와 바바라를 데리고 근처 공원으로 갔다. 다니엘과 나는 창가 자리로 돌아와 햇살이 체스판 앞에 앉아 다니엘은 무심코 오렌지 나무를 올려다보았다. 오렌지 많이 남았어. 응 그래 더 줄까? 다니엘은 고개를 살짝 저었다가 다시 체스판으로 시선을 돌려 주위를 집중했다. 이 시점에서 집중력이 강하다. 다니엘이 어떻게 성장할지는 예측할 수 없지만 나는 그는 형 크리스토퍼와는 아주 다른 길을 갈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났습니다. 화창한 날 찰스가 옆에 서 있던
집에 몇 개의 작은 상자를 가져온 후 다니엘과 나는 다시 정원에서 딴 오렌지를 먹고 있었습니다. 부드러운 미소로 오렌지 나무를 올려다보는 창가 미안 엄마 다니엘 잘 부탁해 텃밭에서 따온 오렌지를 쓰다듬으며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고민하다 한숨을 쉬다 크리스토퍼는 축구 실력을 인정받았어. 새 고등학교에서 재능은 해외 클럽팀의 스카우트 축구에 대해 아는 바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손자를 스카우트한 팀의 의미를 파악하지. 찰스가 직장을 그만두고 해외로 이주할 준비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것이 큰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해외 생활을 위한 스카우트팀 바바라는 우리가 만날 때마다 이미 해외 이주에 대해 들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외국 문화에 정말 관심이 있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책을 통해 그 나라의 문화를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온 가족이 해외로 이주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다니엘을 우리 집에서 혼자 키우라고 하더군요. 크리스토퍼는 놀랐고 그 생각에 반대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크리스토퍼 다니엘은 낯선 환경에서보다 할머니와 함께 여기서 사는 것이 더 행복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바바라는 그를 설득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오늘은 다니엘의 소지품을 모두 우리 집으로 옮긴 후 오후 비행기로 출발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옷이 들어있는 판지 상자의 내용물을 확인하면서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찰스와 크리스토퍼는 이 집으로 돌아오지? 것을 알면서도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동안 정원수에서 오렌지를 많이 따서 마지막 추억으로 오렌지를 따면 나뭇가지가 드러나 벌거벗은 것처럼 보이기 시작했다. 다니엘 할머니는 가끔 몸이 편치 않으니 도와주고 공부도 열심히 하라고 찰스가 말했다. 다니엘에게 이 말을 전합니다. 이미 결정된 일이라는 걸 알지만 저는 어쩔 수 없이 바바라를 크리스토퍼와 다니엘에게서 떨어진 곳으로 끌어내어 낮은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바라는 다니엘이 아직 있다는 것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없습니까? 중학교를 떠나 해외로 이사가는 바바라는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곤란한 듯 눈살을 찌푸린다. 다니엘은 평범하고 느리고 솔직히 말해서 너랑 이상하게 사이좋게 지내는 것 같아서 우리 아이도 아닌 것 같다. 잘 돌봐 자기 자신을 욕하는 것도 하나의 일이지만 당신의 아들 다니엘에 대해 그런 말을 하는 것은 나를 분노로 떨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감정은 내 마음 곳에 남아 말로 표현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과 나는 떠나는 아들을 태운 차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은 그것이 뷰에서 사라질 때까지 그 다음 다니엘이 말한 나무에 대해 궁금해하면서 빈 정원에 있는 오렌지 나무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찰스와 다른 사람들은 많은 오렌지를 추억으로 가져갔지만 몇 개는 남았습니다. 멀리서 나뭇가지에 남아있어서 불분명했지만 일부는 약간 손상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바람이 차가워지면서 그 오렌지를 원하지? 뜻입니다. 나는 다니엘에게 안으로 들어가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살짝 흔들고 얼굴이 넘쳐 나에게 돌아섰습니다. 눈물 흘리며 아빠 엄마는 날 원하지 않아 괜찮아 걱정할 건 없어 난 화났어 이 분노를 어찌해야 하나 고민하다가 눈을 감고 이 아이를 긍정적으로 긍정하고 키우기로 결심 9년이 지났다. 그런 다음 창가 체스판 옆에서 정원에 있는 오렌지 나무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새들은 오렌지가 익었을 때를 잘 압니다. 때가 되면 과일을 쪼아 먹고 수확을 시작하기 위해 이것을 입방채로 사용하여 창밖으로 나가서 정원 낮게 매달린 과일을 따서 벌레 피해도 없고 색도 예뻐 초인종이 울린 후 큰 소리로 불렀더니 놀랍게도 열렸어요. 무거운 발걸음이 다가오자 뜻밖의 손님이 반겨줬어요. 엄마 오랜만이에요. 다니엘은 어디 있어요? 정말 오랜만이군요. 갑자기 여기까지 오게 된 건 다니엘의 업적을 신문에서 봤는데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는 한숨을 쉬고 체스판 앞에 다시 앉아 바바라가 다니엘이 어디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방에서 체스 잡지를 읽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프로이므로 9년 전 헤어진 이후로 그를 방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십시오. 다니엘과 나는 매일 체스를 두었고 그는 점차 재능을 보여 결국 프로 체스 선수가 되었습니다. 그 여정은 힘들었지만 우리는 인내했습니다. 비록 말은 하지 않았지만 다니엘은 최근 자신을 떠난 부모에게 무언가를 싶었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프로 선수로서 메이저 타이틀을 획득했습니다. 찰스나 바바라에게 말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알아차리고 곧 돌아왔을 것입니다. 다니엘 그의 방에서 나오자 그는 9년 동안 키가 더 크고 더 튼튼해졌습니다. 건강에 완벽한 모습. 찰스가 그의 아들이 다 자란 모습을 보는 것이 오랜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다니엘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뒤에서 바바라도 당신을 껴안았습니다. 너무 존경스럽다. 이제 완전히 만족한. 상냥하게 웃었다. 당신도 이제 존경할 만한 어른이 되었으니 당신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이제 당신은 당신의 아빠, 엄마의 삶을 도와줄 차례입니다. 나는 분명히 당신의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대화를 도와줘야 한다는 의무감이 코미디처럼 들려 웃음이 터졌다. 찰스가 다니엘의 어깨를 두드리는 모습 어리둥절해 보였다. 말이 전혀 엉뚱한 것 같았다. 9년 만에 동거하자는 뻔뻔함이 기가 막혔다. 무슨 일이냐 고집을. 거야. 오랜 재회 후에 할머니와 함께 살면서 그동안 외로웠겠구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이제부터 같이 살 거예요. 같이 살자고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나는 더 이상 어린애가 아니잖아요. 왜 내가 당신과 함께 살아야 합니까? 찰스를 당기는 바바라. 겨울왕국에서 벗어나 포옹이 말하길. 우리가 몇 년 동안 크리스토퍼와 연락할 수 없었고 우리 삶이 엉망이 됐다는 게 무슨 말이야? 크리스토퍼의 축구 수입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 저축한 돈이 없어.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지? 우리가 크리스토퍼의 축구를 지원하려고 노력한 끝에 그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지금 일을 시작할 수는 없으며 크리스토퍼를 찾고 있다면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당신입니다. 그가 여기 있습니다. 이 집에야. 크리스토퍼. 다니엘의 아무렇지도 않은 전화에 크리스토퍼는 귀여운 고양이 앞치마를 입고 오렌지를 능숙하게 칼로 껍질을 벗기고 주방에서 나타났다. 무슨 일인지 순진한 표정으로 찰스와 바바라를 놀라게 한 크리스토퍼. 크리스토퍼, 왜 여기 있는 것 같나요? 우리가 이야기해야 할 것이 많으니 그냥 앉아서 기다리세요. 크리스토퍼가 접시에 담긴 오렌지를 찰스와 바바라에게 제공할 때 우리를 위해 오렌지를 잘라줄게요. 저는 모두를 위해 커피를 준비했습니다. 크리스토퍼는 처음에는 열광했지만 그것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축구 경력과 해외 클럽 대해 그의 해외 경험은 크리스토퍼의 꿈을 듣고 점차 통역사가 되는 것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통역사가 되는 찰스는 프로 축구 선수만큼 돈을 벌지 못할 것입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프로 축구 선수는 듣지도 않고 실망했습니다. 꿈보다 벌 수 있는 돈에만 관심이 있는 듯한 부모님 때문에 크리스토퍼는 축구에 흥미를 잃었고 다니엘과 나에게 몰래 연락을 하고 우리 동네로 돌아왔다. 지금은 어학원에서 일하면서 통역사가 위해 공부하고 있다. 이 크리스토퍼는 똑바로 앉아서 찰스와 바바라를 직접 마주했습니다. 저를 축구하러 해외로 데리고 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지만 제가 당신이 그러지 않기를 바란다는 것을 당신이 부인한다면 축구보다 더 추구하고 싶은 꿈을 찾았습니다. 내 인생에 관여하지 마세요. 당신의 해외 축구 경력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가 얼마나 희생했는지 아십니까? 그는 크리스토퍼의 축구를 지원하기 위해 아버지로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희생했는지 반성했습니다. 자신과 바바라 크리스토퍼의 어머니가 얼마나 바랐고 기대했는지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크리스토퍼를 최고의 축구선수로 만들기 위해 크리스토퍼 내 아버지는 축구를 지원하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셨고 이제 통역사로 일하기로 하셨습니다. 클럽팀으로 돌아가는 것도 아직 늦지 않았죠. 축구에서 성공할 때까지 힘든 다니엘이 우리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이제 유명한 체스 선수입니다. 모든 대화가 현실과 다소 동떨어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마도 바바라조차도 상황의 불공평함을 이해하면서도 그들의 말이 부조리하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런 계획 없이 살아남는 것은 그들의 불합리한 발언을 추동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는 이유는 토론이 끝났기 때문이 아니라 대화의 끝이 불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침묵에 휩싸인 것일 다니엘은 아빠 엄마가 해외로 떠난 뒤 조용히 창가 체스판으로 시선을 돌렸다. 나는 거의 매일 해외로 떠난 체스를 두었으니 우리가 나쁜. 들릴 것 같니?
당신이 우리와 함께 왔더라면, 당신이 옳았어. 내가 당신 같은 부모와 함께 살았다면 나는 내가 무엇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놓쳤을지도 모릅니다. 크리스토퍼가 이 도발적인 자세를 취한 것처럼 바바라는 즉시 화를 냈습니다. 그녀는 일어서서 다니엘에게 돌진하여 나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재빨리 그 앞으로 다가와 그녀를 막는 바바라는 나를 노려보며 다니엘에게 소리쳤다. 움직여. 어떻게 감히 부모님에게 그런 말을 수 있니? 부모님에게 말하다 9년이 지났는데도 다니엘을 보러 돌아오지 않았다. 그동안 그에게 얼마나 오랜 세월이 흘렀는지 상상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들의 부모입니다. 아이들이 그들의 부모를 돕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까? 크리스토퍼와 다니엘은 우리가 곤경에 처하면 우리를 버린다고 합니다. 찰스바에게 지고 싶지 않은 나의 강인함은 저에게도 일어섰습니다. 부모님이 어려울 때 도와주지 않는 것은 일입니다. 자녀의 의무입니다. 의무에 대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가 9년 전에 몸이 좀 안 좋았다고 말했지요. 그런데 그걸 무시하고 해외로 나가니 기분 좋을 때 곡을 바꾸는 게 부끄럽지만 그건 찰스가 어색하게 중얼거렸기 때문이다. 어찌할 바를 몰라 멍하니 시선을 돌린 크리스토퍼는 차분한 목소리로 다니엘에게 다가가 사과했다. 모든 게 정말 미안하다 아빠. 우리는 당신과의 관계를 끊기로 결정했고 엄마 이제부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실 있나요? 농담하지 마세요. 편할 때 우리를 사용하기 위해 부모님을 데려가고 일이 끝나면 우리를 버리실 건가요? 무의식적으로 우리를 버리고 우리가 삶에 힘쓰고 있는 동안 나도 모르게 외쳤다. 그렇지 않아. 내 목소리가 이웃에게 들릴지도 모르는 조용한 동네에 울려 퍼졌을지 모르지만 걱정할 수 없었다. 이웃은 그 순간 나는 크리스토퍼를 붙잡았다. 내 옆에 그들을 붙잡고 있는 다니엘의 두 손. 나는 그들의 차분한 태도에도 그들이 약간 떨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친부모의 갑작스런 방문에 겁을 먹었습니다. 나는 그들을 대신하여 분노를 표현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크리스토퍼와 다니엘의 감정을 표현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부모를 위해 자녀를 위해 일하는 것이 성인의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반대가 아니라 우리는 부모입니다. 어린 다니엘을 버리고 이기적으로 크리스토퍼의 잠재력을 결정한 후 우리는 가족입니다. 내 말에 찰스의 눈이 커졌고 본능적으로 내 옷깃을 잡으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나는 방어적으로 몸을 웅크려 잠재적인 폭력에 대비했지만 다니엘은 재빨리 내 앞으로 다가가 쉽게 찰스를 들어 올려 그를 공중으로 회전시켰습니다. 아시다시피 찰스는 충격에 빠진 다니엘을 올려다보며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찰스는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한때 나약했던 다니엘이 자신에게 던질 수 있다는 것을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누구도 우리 가족에게 해를 끼치는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완전히 던져지면 완전히 패배감을 느낄 수 있다. 찰스가 바닥에 누워 다니엘이 멸시하는 것 같아 깊은 부끄러움을 느꼈을 것이다. 바바라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찰스에게 달려가지만 괜찮다고 말하면서 일어났다. 앞에서 본 것처럼 외부의 목소리가 사라졌다. 이웃들이 우리 집에서 들려오는 고함 소리에 겁을 먹고 모인 듯했다. 찰스와 바바라는 눈빛을 교환하고 서둘러 집을 나갔다. 그들의 불쌍한 출발은 후퇴하다. 그런 굴욕적인 출구가 끝난 그들의 미래는 알 수 없었다. 크리스토퍼의 축구 수입에 대해 찰스와 바바라는 자격증이나 업무 경험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2년 후 그 나이에 괜찮은 일자리를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크리스토퍼는 성공적으로 통역사가 되었습니다. 그의 일은 그를 여러 곳으로 데려가서 바쁘게 만들었습니다. 다니엘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부지런히 체스를 공부하고 연습하기 위해 두 형제 모두 각자의 분야에서 뛰어난 게임을 마스터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저도 성장하고 손자들과 함께 어렸을 때부터 꿈꿔왔던 체스를 사랑해 그들의 관심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어린이 체스 클럽에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체스부에 가입하고 수많은 경기에 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프로 선수가 되었습니다. 나는 나의 한계를 깨닫고 결국 내 재능에 대한 믿음을 잃었습니다.
친구들과 가족들이 나에게 재능이 있으니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격려했지만 나는 능력을 잃었습니다. 내 자신의 미숙함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고통을 겪었다는. 믿는 것, 꿈을 포기한 것을 후회하고 가슴이 답답함을 느끼는 것. 다니엘을 성공적으로 키운 후에 체스 수업을 듣는 아이들에게 중요한 것을 전하고 싶은 강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뛰어난 프로 선수. 비록 종종 어려운 일이지만 나는 각 어린이를 개인의 마음과 잠재력에 집중하도록 지도하는 데서 성취감을 느낍니다. 크리스토퍼와 다니엘은 나와 함께 이러한 가치를 공유하면서 조화롭게 생활합니다. 나는 크리스토퍼와 다니엘이 오랜만에 번창하고 꿈을 이루는 깊이 존경합니다. 크리스토퍼와 다니엘은 나이가 들자 우리 정원에서 오렌지를 따겠다고 제안했지만 키가 큰 오렌지를 따는 것이 점점 더 힘든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크리스토퍼가 가지치기 가위를 최대한 높이 뻗어 모든 오렌지를 모으는데 도움을 준 것에 감사했습니다. 체스 동아리 학생들을 위한 오렌지, 이것은 꽤 지루한 작업입니다. 저는 체스를 풀면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창가에서 문제를 풀면서 다니엘에게 제 체스 도전했지만 이제는 프로 선수로서 그가 나에게 퍼즐을 제시하고 시계를 보곤 했습니다. 고민하다가 재미있다. 이건 힘들다. 체스를 가르친 다니엘이 실력이 나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기쁜 깨달음. 웃음소리 듣기. 크리스토퍼와 다니엘이 즐겁게 오렌지를 모으는 모습. 할머니, 무슨 일이에요? 매년 궁금했던 일이 있어요. 다니엘 나무 꼭대기에 있는 오렌지를 가리키며 그 가지는 항상 가지치기 가위로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으므로 따는 것은 금지돼요. 우리가 당신들의 체스 학생들을 위해 오렌지를 모두 따면 안 될까요? 나는 크리스토퍼가 사다리에서 사다리를 가져오는 것을 막았습니다. 나무에 오렌지 몇 개를 남겨두면 완전히 맨손으로 보이지 않게 되니 하나는 거기 남겨두기로 되어 있다고 낄낄거렸어요. 아빠, 엄마가 우리를 떠난 후 남은 오렌지를 보면서 나도 저 원치 않은 과일이 아닐까 궁금해하곤 했어요. 다니엘의 얼굴 슬픔에 잠긴 모습. 나는 침묵을 지켰고 가슴 문제에만 오렌지뿐만 아니라 나무에 과일을 다 따지 않고 나무에 한 개만 남겨두는 옛 풍습이 있었다. 다니엘이 다가와 가슴 문제를 고민하는 나를 지켜봤다. 그의 표정은 그 당시와 마찬가지로 젊어 보였습니다. 감사와 미래의 수확에 대한 희망의 표시로 나무에 열매 하나를 남겨두는 오랜 풍습이 있습니다. 또한 새들의 먹이로 남겨두어 새들의 해를 도왔습니다. 혹독한 겨울 마지막 남은 오렌지는 원치 않아 사실 제일 특별해. 그래서 다니엘이 부드럽게 속삭이고 내가 머리를 쓰다듬어줬어. 어느 정도 성장한 다니엘은 내 손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고 저항 없이 계속 쓰다듬을 수 있게 해줬으니 이제 어떡하지. 이렇게 사랑하는 손자가 제기한 이 체스 문제는 이해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그의 눈에는 존경받는 체스 인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지만 해결책을 찾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다니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고민하는 순간 이 곤경에서 벗어날 있기를 바랐고 앞으로도 이런 특별한 순간들이 계속 이어지길 바랐다. 우리 아이를 엄마에게 주었고 매일매일 손자와 함께 살아갈 그녀가 얼마나 행복한지 상상할 수 있겠는가? 아들이 아프면 전화로 들리는 아들의 악에 있는 목소리가 거의 조롱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손자를 꼭 안아 그 목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했고 그 손자는 이제 막 7살이 되었고 최근에 그곳 병원에 갔었는데 의사는 그에게 어떤 병이 진단을 받았습니다. 아들과 아내가 집에 두고 퇴근하고 집에 오니 손자가 현관문 앞에 멍하니 앉아있는 손자를 보니 가슴이 쿵쾅쿵쾅 뛰었습니다. 몸이 아파서 이것이 나에게 어떤 느낌인지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나는 즉시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그의 반응은 대담한 포기 선언이었습니다. 아마도 그 옆에 있는 그의 아내는 저속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어쨌든 그녀는 인생이 거의 끝나가는 같습니다. 그렇게 아플까 봐 걱정하면 아들보다 더 심한 말을 토하고 웃으면서 전화를 끊었다. 일방적으로 끊긴 전화는 다시 연결되지 않았고 떨리는 손자를 품에 안고 먼저 안아주기로 결심했다. 제 이름은 스칼렛입니다. 저는 57세이고 직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22세의 남편과 결혼하여 이듬해 큰 아들 헨리를 낳았습니다. 남편은 헨리를 사랑했고 우리 세 식구는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헨리가 너무 귀여워서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귀여운. 남편은 헨리를 안고 환하게 웃었지만 그 행복은 헨리가 2살 때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병에 걸려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는 위로할 수 없었지만 미혼모로서 인사할 시간도 없이 헨리를 키워야 했습니다. 혼자서 열심히 일했고 재혼한 적 없음 운이 좋게도 결혼 전부터 정규직이었기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 없이 헨리를 키웠음. 헨리는 이 제34살 일반 회사에 다니지만 항상 다소 천박하고 쉽게 영향을 받음. 직장을 구함. 어느 정도 목표리 26세의 대학 선배가 설득한 헨리는 한나와 그의 또래 여성과 결혼했습니다. 한나는 의지가 매우 강했고 구애 중에도 나는 그녀에 대해 좋은 인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나는 우리 집에 자주 방문했지만 한 번도 인사나 작별 인사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날 살며시 얘기를 꺼냈어. 안나 찾아와줘서 기쁘지만 인사라도 라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나는 퉁명스러운 태도로. 뭐 내가 손님이라고 말해야 하지 내가 하는 일이야. 방문해서 부탁을 하라고 하는 게 정말 귀찮다. 나는 그녀에게 깜짝 놀랐다. 디파이언스와 헨리 엄마는 너무 뻣뻣하게 굴지 마라. 누군가의 집에 방문할 때 인사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생각했지만 분명히 그렇지 않았다. 한나에게 적용되지 않은 헨리는 한나가 떠난 후 한나의 영향력이 완전히 지배적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나는 헨리에게 이전 요점을 반복했습니다. 그냥 세요. 그런 사건 때문에 그는 그것을 무시했습니다. 나는 한나에 대해 좋지 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물론 나는 헨리에게 더 책임감을 가지라고 반복적으로 말했습니다. 2사람은 결혼 후 아파트를 임대하여 우리 근처에 살았고 다음 해에 첫 아들 노아를 낳았습니다. 그는 내 첫 손자였습니다. 아이들은 너무 빨리 자라서 어느 날 제가 직장에서 돌아오던 중에 노아가 곧 7살이 되었습니다. 입구에 누군가 있는 걸 보니 가까이 다가가 보니 노아였다. 바쁜 일정 때문에 최근 아들의 아내나 노아를 보지 못했는데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니 놀랍기도 하고 반가웠다. 오랜만이네 노아. 오랜만이야.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내가 부르는데. 노아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나와 눈을 마주쳤다. 오랜만에 노아의 얼굴을 본 할머니. 나는 충격에 말문이 막혔다. 그의 얼굴은 창백하고 얼룩덜룩했고 눈은 창백했다. 울었던 것처럼 붉어지고 부어오른 나는 침착해지려고 노아를 집 안으로. 노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할머니에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내가 부드럽게 묻자. 노아는 고개를 끄덕이고 천천히 말을 시작했어요. 알다시피 피부병이 생겼어요.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복잡한데 희귀병이라고 하더군요. 어린 노아의 입술이 떨리고 얼굴이 창백해지는 걸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희귀병은 제가 이 병에 걸렸기 때문에 정말 그렇다고 하더군요. 엄마 아빠가 오늘 저를 쳐다보지 않으셨어요. 여기 할머니 집 앞에서 기다리라고 했더니 엄마 아빠는 이야기에 놀라서 나갔다. 나는 노아가 그 대화를 듣지 못하도록 서둘러 헨리에게 전화를 걸었다. 다른 집으로 이사하는 동안 헨리는 주스를 들고 거실에 머물게 했다. 헨리 노아한테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말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 집 앞에 두고 갈 수가 있어. 엄마가 돌아왔어. 응. 노아, 그 사람은 단순 페타시스라는 희귀병에 걸렸어. 정말 번거롭잖아. 단순 패디 오라시스. 그 말을 들은 난다. TV에 소개되기 전의 이름은 제 기억이 맞다면 피부 감염이었음이 확실합니다. 아이들에게 흔한 피부 감염입니다. 희귀한 질병이 아니라 피부과 전문의가 단순 소아 발진이라고 들었던 희귀 질병입니다. 이름이 어려운데 희귀병이겠군요. 그래서 우리가 걸리면 안 좋을 거라 생각했어요. 한나가 당신이 그를 돌봐야 한다고 제안했고 나도 동의했어요. 엄마가 우리를 위해 노아를 키워주세요. 감사합니다. 당신은 아직도 그의 부모입니다. 정말 무책임해요. 헨리의 터무니없는 말에 나서 소리쳤고 전화가 한나에게 전달됐고 그녀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아직 어리고 우리의 인생 전체가 우리보다 앞섰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소름 끼치는 피부병에 걸리면 끔찍할 테니 그만두세요. 시간이 부족한 할머니 잘 돌봐주라. 일방적인 폭발로 전화가 끊겨 멍하니 바로 책장에서 책을 꺼내어 각종 질병의 치료 방법을 찾아보니 단순 소아 패디 오라시스. 고맙다. 피부일 뿐이야. 감염에 대해 연구한 결과 괜찮을 것입니다. 단순.
드문 질병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으며 대부분의 경우 적절한 치료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나는 비열한 아들과 그의 아내 헨리와 한나가 임의로 결정한 것에 대해 분노가 치솟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름이 어려워서 노아를 데리고 가고 싶지 않은데 얼마나 이기적인지 노아는 꼭 잘 키울 테니 걱정하는 노아를 보며 웃으며 거실로 돌아왔다. 노아 하지마, 병이 나을까봐 걱정돼서 내일 같이 병원에 가자. 정말로 자신의 불치라고 생각했던 노아가 불이 켜졌어. 응, 희귀병도 아니니까 안심하고 노아 오늘부터 할머니랑 살게 해줄게. 괜찮아, 내가 꼭 해줄게. 그래, 행복해, 함께 살아. 행복해, 행복해. 노아는 조금 당황한 듯 했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 할머니는 나에게 미소를 보여주었다. 몇 년이 지나고 9년이 지났다. 나는 66세가 되었고 노아는 이제 16세가 되었다. 앤 9년 동안 내 연락은 없다. 이제 10대가 된 아내 노아는 말은 별로 없지만 가끔 밥을 해주는 착한 소년으로 성장했다. 은퇴 후 연금과 퇴직금으로 노아를 후원하고 있다. 어느 날 9년 전 실종된 아들과 아내가 갑자기 나타났다. 우리 집에서 이제 뭘 원하는 걸까? 9년의 침묵 끝에 입구에서 차갑게 대면하다 감히 얼굴을 내밀어봐. 그래, 저번에 그 TV 프로그램을 봤는데 대단하다. 노아는 돈을 이렇게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아. 나이에 그들은 헨리 옆에 서 있는 10대 천재 발명가 한나가 특허를 받고 정말 대단하다는 제목의 최근 TV 인터뷰를 본 것 같습니다. 이제 정말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비웃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노아는 발명에 능숙하고 최근에 특허를 취득했습니다. 그들의 태도로 인해 오늘 그들은 노아가 그의 특허로 돈을 벌었다고 생각하고 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노아에 대해 아무런 보이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들이 얼마나 비열한 커플이 되었다고 생각했는지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때 노아가 내 뒤에 나타났습니다. 대화야, 노아, 우리는 아들을 얻으러 왔어요. 병에 걸려도 여전히 아들입니다. 아빠와 엄마와 다시 함께 살자. 헨리의 과장된 행동이 강요된 듯 노아는 누구냐고 차갑게 대답했다. 노아는 이제 고등학생이었다. 부모님이 돈만 쫓고 자신에게 애정이 없다는 걸 대화를 통해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나이가 들었나? 아들과 아내는 노아의 무관심한 태도에 놀란 듯 보였지만 빨리 회복되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노아가 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니 그의 인생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와 내가 그를 지원할 것입니다. 헨리는 당신이 나를 버렸다고 선언했고 이제 당신은 기분 좋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티, 이제 아빠처럼 행동하지 마십시오. 노아는 한동안 그 말을 듣고 혀를 찼습니다. 혐오감에 웃으며 노아가 걸렸다고 아직도 믿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그의 피부 상태는 이제 완전히 치유되었습니다. 헨리와 한나 부인은 그동안 착각했습니다. 노아는 희귀병이 없습니다. 단순 페타시스는 아이들의 일반적인 피부 감염. 노아는 약 1년 만에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내 설명으로 인해 아들과 그의 아내는 말문이 막혔고 헨리는 갑자기 말투를 바꿨습니다. 우리는 속았습니다. 이것은 농담입니다. 그가 그를 따라오면서 소리를 지르는 중요한 정보를 왜 우리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은 이 노부인에게 납치됐어요. 9년 동안 데려다 줬어요. 우리 아이를 돌려주세요. 유괴범이 소리쳤어요. 시끄러운 소리에도 불구하고 한나. 노아는 침착하게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경찰에 전화했어요. 경찰도 정리하러 오고 있어요. 특허를 받았다는 오해로 인해 즉시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이 기술을 사용하고 로열티를 받을 때만 성과를 거두기 시작합니다. 획기적인 발견도 아니고 널리 사용되는 특허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돈을 다 못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받은 건 표지자료로 갔기 때문에 노아가 설명하고 돈이 하나도 없어요. 부부는 분노에 얼굴이 붉어졌는데 도대체 우리가 왜 여기까지 왔는지 이걸 보고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노아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혼자 왔다는 걸 알면서 이제 아무 이유 없이 화를 내는 거야. 그냥 집에 가세요. 노아는 웃었고 헨리는 너무 무례하게 굴지 말라고 외쳤습니다. 헨리는 주먹을 꽉 쥐고 노아를 때릴 되어 있었지만 헨리가 나를 때리기 직전에 나는 재빨리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큰 남자 목소리가 그만해 라고 외쳤다. 헨리의 공격적인 자세를 보고
창밖에 경찰관이 빠르게 들어왔다. 다른 남자 경찰관이 현관문에서 조용히 들어와 우리 사이를 밟았고 헨리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주먹을 쥔 채 웃었다. 노아는 발명가라든가 할머니랑 영원히 산다는 이유만으로 건방지게 굴지 마세요. 노아는 이런 말을 내뱉고 경찰이 우리 안부를 묻자 상황을 설명한 뒤 안전하다고 답했습니다. 그들은 내 아들과 그의 아내를 다시 집에 들이지 말라고 충고했고 나는 경찰이 노아의 정신 상태를 걱정하면서 떠난 후 다른 일이 생기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경찰이 우리를 안심시켰다고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모님한테 그런 대우를 받은 게 마음이 아팠을 텐데 노아는 놀라지 않는다고 하면 거짓말일 거라고 했어요. 의사의 진단을 중병으로 오해하고 저를 버린 게 제일 나쁜 줄 알았는데 전혀 생각도 못했어요. 둘 다 특허 때문에 내가 부자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멍청한 짓을 했어. 정말 내가 그 사람과 다시 살겠다고 동의할 거라 생각했을까? 그 사람은 분명히 불쾌하고 머리를 헝클어뜨리며 죽었으나 다음 순간 눈을 가늘게 떴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 나를 깔보았어. 할머니, 내가 맞을 뻔했을 때 왜 나를 보호하려고 했나요? 나는 이미 16살이고 당신보다 더 보호는 필요 없어요. 노아가 화난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쩔 수 없었어요. 하지만 같은 생각이야. 나이가 많아도 아이를 지키고 싶은 건 키가 큰 게 아니라 진지하게 대답하고 노아는 낮은 목소리로 신음하다가 등을 돌리면 더 싫을 텐데 다쳤어. 서투르게 말하고 자기 방으로 돌아갔나 봐. 나를 걱정하는 것 같아. 노아가 착하게 성장했다는 걸 깨닫고 기분이 좋았어. 며칠 뒤 바로 어떤 사람에게 연락을 그 사람과 함께 병원에 가서 지금 내 아들과 그의 아내가 살고 있는 집 초인종을 눌렀을 때 헨리는 느릿느릿 문을 열고 나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왜 헨리의 친구였습니까? 헨리의 목소리에 깜짝 놀란 존 한나도 그 집에서 왔습니다. 뒤로 미스터 존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져 나를 무시하고 부부는 존의 방문에 떨었다. 오랜 시간이 지났고 헨리와 존이 말을 했고 헨리는 호기심으로 이곳을 어떻게 찾았느냐고 물었다. 나는 지난번에 내가 우리 집에 왔을 때 헬리크의 질문에 대답했다. 노아한테 지금 포틀랜드에 있는 집에 산다고 자랑하고 있었는데 그걸 놓치지 않았는데 뭐야. 그런데 우리가 사는 곳을 정확히 어떻게 알았어? 헨리가 당황해서 말한 구체적인 주소는 언급하지 않았어. 그래서 사립탐정을 고용했지. 내 주소 찾는 사립탐정, 그건 불공평해. 스토킹이랑 다르지 않아. 찾을 수 있었으니까 존에게 연락해서 오늘 둘이서 널 만나러 왔어. 비겁해. 공신력 쓰는 건 스토커랑 다름없어. 헨리가 소리쳤는데 존 그를 노려보았다. 나는 사기꾼들에 대해 동정심이 없다. 더 중요한 것은 헨리 한나 나는 돈을 돌려받고 싶다. 존의 확고한 목소리가 그의 말에 방을 가득 채웠다. 부부는 깜짝 놀랐다. 존 헨리의 친구가 그들에게 돈을 빌려주었다. 나는 이 사실을 내 아들이 나중에 되었다. 그리고 그의 아내는 사라졌습니다. 존이 우리 집에 와서 돈을 빌려줬는데 더 이상 연락이 안 된다고 하더군요. 그들이 힘들어서 부모님 집으로 돌아갔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서 나에게 연락하라고 하더군요. 너희 둘이 어디 있는지 알아냈어. 존은 노아가 중병에 걸렸고 돈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그에게서 $5,000를 빌렸다고 했어. 내 말에 그 부부는 떨면서 내려다보게 됐어. 존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돈을 빌렸어. 다른 같은 이야기를 하고 갚기가 어려워지자 노아를 버리고 갚지 않고 사라졌다. 사람들의 친절을 악용하고 참으로 비열한 짓을 했다. 아니 근데 우리는 정말 노아가 중병에 걸린 줄 알았어. 그렇지. 우리는 믿었기 때문에 돈을 빌린 거야. 부부가 변명하려 했으나 내가 완전 놀라서 소리 질렀는데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노아 치료에 아무것도 안 했다고 생각하고 피부과에 한 번 데리고 갔다가 한 푼도 쓰지 방치한 거야? 친구한테 빌린 돈 치료비 안 쓰니까 당연히 있어야지. 당연히 즐기려고 쓴 거겠지. 부모도 인간도 제일 부끄러워. 아들과 아내가 넘어졌어. 노아를 우리 집에 두고 온 이유는 노아의 병이 전염될까 봐 두려워서가 아니라 남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으려고. 노아를 버리기 몇 달 전부터 잦은 여행을 다니고 브랜드 옷만 입기 시작한 것 아니. 근데 우리는 노아는 병이 소름 끼쳐서 옆에 있고 싶지 않았는데 지금도 계속 핑계를 대고 말이 정말 비열하다. 한숨을 쉬었다. 노아는 운이 좋게도 너 같은 부모 밑에서 자라지 않았더라면 일그러진 사람이 되었을지도 모른다. 너 덕분에 인성이 너무 착하고 존경스러워서 다행이다. 부부는 퉁명스럽고 납득이 안 가는 표정이더니 존이 말하길 다른
피해자 친구들도 대략적으로 생각이 있어서 연락해서 수업을 시작하려고 한다. 너희 둘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준비를 해라. 그의 말투는 스턴이었다. 소송이다. 잠깐만요. 지금 당장.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전액을 갚겠다고 말하지 않는 한 그건 좀 너무 과하지 않나요? 그 돈이 없어 존의 질문의 부분은 말문이 막혔다. 내가 배반당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 헨리 너희 둘이 사라진 후 오랜 친구였어. 한동안 사람들을 불신하게 됐어. 난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존은 미워하며 노려보았다. 노아의 눈도 아들과 아내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어요. 노아는 이제 고등학생이니까 스스로 수 있으니 연락하지 마세요. 그래서 위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몇 달 후 그와 인연을 끊었습니다. 헨리와 그의 아내는 부부가 빌린 사람들로부터 집단 소송을 당했던 돈을 여전히 갚지 못했습니다. 각 사람이 빌려준 금액은 $10,000 미만이었지만 총 금액이 상당하여 그들이 빚을 갚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에 구입한 집을 팔아 대부분의 수익금은 담보대출로 들어갔고 약간 남은 금액은 보상금을 대사용되었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주택을 가장 귀중한 자산으로 팔아야 한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지만 그들은 올 계획이었습니다. 우리 집에 팔려고 해서 소송이 한참 진행된 후에 알게 됐어요. 헨리가 화를 내며 전화했어요. 엄마야, 우리 집 없어졌어. 무슨 일이야? 매물 표시에 있는 대로 팔았어. 만나보군요. 부동산은 소송을 당하기도 전에 땅에 있는 집을 팔기로 결정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은 철거. 따라 요즘 공터가 팔리기 어렵기 때문에 집을 허물고 땅을 파는 것이 낫다고 조언했습니다. 집이 좋고 위치가 좋아서 빨리 땅을 팔았어요. 그 돈으로 노아랑 이사비로 썼어요. 노아는 예전 집에서 꽤 먼 고등학교에 다니고 통학거리도 길어서 이 사실을 설명하고 학교에 더 가까워지자 헨리가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지금 어디 사세요? 우리 집 팔고 갈 데도 없어요. 우리 같이 살려고요. 그러니 주소 주세요. 집과 판 이유 중 하나는 당신과의 인연을 끊기 위해서였기 때문에 말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는 곳은 말하지 말고 번호 차단할 테니까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너무 가혹한. 우리 뒤에 헨리 절망에 찬 한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거친 건 두 분인가 봐요. 전혀 반성하지 않은 것처럼. 하지만 시간을 내어 자신의 행동에 대해 생각하고 반성해야 합니다. 그게 부모로서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작별. 전화를 끊고 통화를 차단하라고 했습니다. 아내는 결국 살 낡은 아파트를 구했지만 그 이후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존이 고용한 변호사와 상담하고 노아와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노아를 할머니로 대리부모로 키웠는데 지금은 헨리와 노아의 아내의 존재가 노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노아의 부모가 되는 것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내가 세상을 떠날 때 내 상속 재산을 헨리 사이에 나누어야 한다는 것이 인정된다면 그를 법적으로 내 아들로 입양하는 것이 헨리가 빼앗는 것을 막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입니다. 모든 건 노아의 마음을 확인하기로 했어요. 노아, 널 할머니 손자로서가 아니라 합법적으로 모자로 입양할까 생각 중이야. 넌 어떻게 생각해? 당연히 내 질문에 내 마음을 존중하고 싶어. 노아가 한동안 말이 없었어. 그래, 난 정식으로 아들이 되고 싶다며 수줍게 웃으며 노아에 확인했다. 헨리 부부의 안타까운 행동으로 인해 변호사의 도움으로 가정법원에 연락했다. 비교적 쉽게 입양이 승인됐다. 노아가 16살이라는 점도 큰 역할을 했을 것이다. 노아와 저는 입양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노아는 아직 사춘기이지만 친부모 대신 저를 선택해 주셔서 너무 기뻤습니다. 발명에 능한 노아는 계속해서 다양한 도전에 도전하며 그의 성장을 기대하며 평화로운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너무 슬프지 않나? 가난한 사람들은 하루도 쉬지 못하고 힘들고 초라한데 아들이 부모를 고를 수 없는 게 너무 안타깝다. 가난한 사람들은 그냥 뭉쳐야지. 제발 오지마. 내 근처에서. 나는 작업복을 입고 아들의 스포츠 행사에 도착했는데 엄마 친구 중 한 명이 나에게 가혹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는 것을 거의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내가 누구인지 거의 알지 못했습니다. 내 이름은 신디입니다. 나는 35세입니다. 저는 남편과 아들과 살고 있습니다. 최근 남편의 직업으로 인해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도시로 이사했습니다. 결혼할 때 이사를 했는데 가족과 함께 이사하는 것이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포장 풀기, 가구 정리하기, 가전 정리하기, 운전 면허증 주소를 바꾸는 날이 잦아들고 이사하는 동안 아들을 돌보는 일이 특히 힘든 체스터가 너무 궁금해서 혼자 가려고 하는데 낯선 곳인 것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야, 어디 가시나요? 어제 근처 슈퍼마켓에 갔는데. 없이 뭐 할 건데 집에서는 심심하다. 방 정리는 다 끝냈어. 아직 상자도 다 열지 않았는데 먼저 해라. 엄마가 학교로 가. 이제 내가 돌아올 때까지 끝냈어. 알았어. 그래, 한 번이면 1년이면 충분해. 항상 말하지만 그렇지 않아. 오늘은 체스터 편입 절차 때문에 초등학교에 가야 해. 항상 시간을 지키려고 노력해. 그런데 오늘 아침은 너무 바빠서 학교로 달려가다가 교문이 가까워지자 교직원실로 들어가기 전에 숨이 막혔다. 수업 때문에 책상이 반 이상이 비어 있었나 보다. 스테이룸에서 학창시절의 추억이 되살아나 조금 긴장했어요. 체스터 선생님의 설정표를 확인했는데 그때 여자가 다가왔어요. 도와줄 수 있을까요? 제가 찾고 있는 소리. 선생님 책상. 아, 그거 저거예요. 모퉁이 감사합니다. 여자에게 가려고 하는데 계속 실례합니다. 여기 새로 오셨네요. 선생님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에 아이가 있나요? 네, 저는 신디입니다. 근처로 이사했습니다. 제 아들 체스터 때문에 왔어요. 등록 4학년이겠군요. 아, 그런가 아쉽네요. 제 아들도 4학년일지도 모르겠네요. 만나서 반가워요. 저도 만나서 반가워요. 우리가 인사를 나누긴 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간호사의 표현은 내 상상이었죠. 그녀는 마치 내 옷에 뭔가가 있거나 흩어진 회색 머리카락이 있는 것처럼 나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자세히 살펴보는 것 같았습니다. 아마도 SCE가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 $1 샵에서 샀습니까? 거기에서 그런 옷을 입고 학교에 가는 게 아니잖아. 내 아들 체스터가 안타깝지 않니? 그 아이는 자기 엄마가 항상 멋져 보이길 바라겠지. 누군가가 나에게 그렇게 가혹하게 대했던 건 이번이 처음이었는데 특히 내가 어렸을 때 이후로 큰 타격이었어. 자세히 보니 이미 지쳤어요. 계집애가 고급 브랜드 옷을 입고 얼굴도 보이지 않은 채 계속했어요. 복도 아래에 화장실이 있어요. 거울을 보면.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게 될 거예요. 정류장을 나갔다는 말에 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자 체스터 선생님이 나한테 오셨어요. 당신은 신디예요. 그렇죠. 저는 당신 아들의 선생님이에요. 당신과 함께 일하기를 고대하고 있어요. 선생님은 차분하고 친절한 계집애 같았어요. 당신이 방금 얘기하고 있던 것 같았어요. 그 사람은 꽤 성격이 좋거든요. 긍정도 부정도 할 수 없지 않나요? 나는 단지 웃어 넘겼어요. PTA 회장이에요. 아니? 엄마 모임의 리더라서 그렇죠. 별 이유 없이 학교에 자주 오는 것 같아요. 그냥 브랜드 옷과 가방 자랑하는 것 같아요. 선생님의 곤란한 표정이 학교 선생님으로서 기억에 남네요. 학생도 돌봐야 하고 부모님도 돌봐야 하기 때문에 힘들겠구나. 앞으로는 계집애를 조심해야겠다. 서류는 순조롭게 끝났다고 생각하고 다음 날 집으로 향했다. 자전거를 타고 근처로 갔다. 오늘 슈퍼마켓 계란이 세일 중이었는데 자전거를 주차했는데 아쉽게도 CC가 내리는 걸 발견했습니다. 재빨리 시선을 돌렸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계집애가 씩씩하게 다가왔죠. 아, 그런가요? 신디 안녕하세요. 고마워요. 어제 옷을 입고 있었어요. 오늘도 의도치 않게 브랜드 이름을 대고 어제와 같은 옷을 입었어요. 그냥 마트에 갔을 뿐이고 아직 아는 사람도 많지 않아서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그분이 바로 패션 평론을 시작하셨는데요. 실례합니다. 어제랑 같은 옷 입네. 부끄럽다. 이사가 바빠서 핑계일 뿐이잖아. 더 단정하게 입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 CC의 뻔뻔함에 할 말을 잃었다. 1년에 3,000밖에 벌지 못하지만 나는 결코 스타일을 건너뛰지 않습니다. 남편 CEO는 항상 첫인상이 3,000을 기다리라고 말하면서 말문이 막힌 채로 그녀는 계속해서 다음 주 스포츠 행사에 옷을 차려 입어야 비웃음을 당하고 싶지 않으며 자녀의 교육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녀가 발뒤꿈치를 찰칵 소리를 내며 슈퍼마켓으로 사라졌다고 나는 안으로 들어가지. 자전거를 타고 다른 슈퍼마켓으로 갔다. 누구에게나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들과 대인관계에서 거리를 두어야 한다고 믿고 저녁 식사를 생각하면서 나는 슈퍼마켓으로 향했다. 일주일 뒤 갑자기 체스터의 운동회 날이 되었다. 나는 일찍 일어나 그의 점심을 만들기 시작했다. 체스터가 가장 좋아하는 치킨 너겟 소시지 샌드위치를 모두 싸기로 계획했다. 영양 균형을 무시하기로 결정. 오늘은 체스터의 행복한 얼굴을 상상하며 부지런히 짐을 꾸렸다. 점심
휴대폰이 진동하는 걸 발견했어요. 누구일까요? 이른 아침에 회사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기분이 나빴습니다. 직감적으로 바로 대답했습니다. 직장에 문제가 있었고 부하들에게는 너무 무리한 것 같았습니다. 혼자 처리하려고 빨리 준비하고 출근했는데 부하 직원들의 빠른 연락 덕분에 문제는 빨리 해결할 수 있었는데 운동회가 이미 시작됐나 봐. 농구는 아마 무료 왕좌를 하고 있었을 텐데 지금쯤 서둘러 집에 가서 점심을 싸서 향했다. 학교에 가기 위해 시간을 낭비하기보다는 옷을 갈아입지 않았다. 체스터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잠시라도 보고 싶었다. 나는 숨을 헐떡이며 운동장에 도착했다. 아이들의 공연에 감동받았어요. 내 이름 신디라는 익숙한 목소리, 마지막으로 만나고 싶었던 사람을 보려고 돌아섰어요. 계집애 안녕. 계집애는 나를 찡그린 채 보았어요. 그녀는 오늘도 브라운스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 작업 보강에 문제가 있었어. 오늘 아침에 일이 있어서 들어가야 했어. 가라. 입을 시간이. 지금 가야 하는데 나가려고 하니 잠시도 기다리지 않더라. 작업복 무슨 용기인지 믿을 수 없을 만큼 비웃는 웃음소리가 메아리 쳤다. VIP실에서 양복 입은 남자들이 다가오는 걸 봤다. 계집애는 나한테 계속 반말을 하는 것 같았다. 가난한 사람들은 일도 쉬지 못하고 초라한 사람을 보는 게 얼마나 슬픈 일인지, 부모도 선택할 수 없는 아들이 불쌍하다. 불쌍한 사람들 그냥 뭉쳐야지. 제발 가까이 오지마. 그녀의 시끄러운 주변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모두가 우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서로 속삭였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하고 있을 때 VIP 구역에서 어떤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거리 포스터에서 자주 보았던 국회의원 신디 대통령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아침은 힘드셨을 텐데 역시 대통령님이 문제를 너무 빨리 해결해 주셔서 팀워크였네요. 혼자서는 할 수 없었을 거예요. 당신은 오늘 판촉 활동을 위해 여기 왔습니다. 하하, 아니, 제 아들이 이 학교에 다닙니다. 아들, 저는 제가 프로모션 캠페인의 일환으로 그를 만난 것을 몰랐습니다. 우리 대화를 듣고 SCE가 혼란스러워 보였고 그녀가 저를 묶은 데에는 타당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지만 실제로는 제가 사장입니다. 남편은 뉴욕에 있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의류 회사인 샤론 인형의 임원입니다. 저는 그 회사의 사장입니다. 연 매출이 50만 달러입니다. 최근에 진심으로 이곳으로 이사했습니다. 뉴욕에 이 말을 하기가 조금 부끄럽지만 우리는 인사라고 부르는 범주에 속합니다. 제가 입고 있는 워크로드는 스타일과 기능성을 결합하여 작업복에 혁명을 일으키기 위해 디자인된 샤론 인형의 신제품입니다. 개발하는 데 3년이 걸렸고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제품입니다. 최근 광범위한 무도회 프로모션으로 일본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기 있는 젊은 배우를 모델로 고용하고 TV 광고 잡지와 소셜미디어를 통해 광고했습니다. 꽤 잘 알려져 있어야 하지만 간호사 기존 관심이 있다. 우리 회사를 몰랐다.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샤론 인형 신제품이 아니냐는 소리가 들렸다. 게다가 브랜드 옷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신 트렌드에 무제한 시집이 압도당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CC는 빠르게 자리를 떠났다. 다른 부모님들로부터 신제품에 대한 질문 폭격을 받았지만 부하들에게 맡기고 체스터를 찾으러 갔다. 차례를 준비하며 스트레칭을 하고 있는 체스터를 발견했다. 체스터, 힘내라. 주변에 내 목소리가 묻히지 않도록 소리쳤다. 시끄러운. 빨리 체스터가 알아차리고 손을 흔들었다. 나는 그의 골킥을 볼 수 있었다. 그는 자신이 너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내 가슴은 뿌듯함으로 부풀어 올랐다. 아이들은 너무 빨리 자라서 매 순간이 소중하다. 체스터와 나는 함께 점심을 즐겼고 나는 진심으로 그를 스포츠했다. 며칠 후 오후 행사에서 예상치 못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CC 남편의 회사는 샤론 인형의 고객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계약이 해지되었습니다. 남편의 오만한 드러났습니다. 회사는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우리 업계에서 살아남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 나쁜 평판을 얻으면 회복하기가 거의 불가능하고 간호사가 나에 대한 공개적인 모욕이 교육위원회에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우리 대화를 들은 사람이 그녀의 호언장담을 유출했는데 얼굴이 흐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소셜미디어에 빠르게 퍼지는 동영상도 있었습니다.
분명히 간호사와 나였습니다. 여러 번 제거하려고 했지만 하나가 삭제되자마자 다른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나는 이 끝없는 순환에. 그 비디오 때문에 그것은 진정한 디지털 문신입니다. 간호사의 가족은 학교와 커뮤니티 모두에서 자리를 잃었습니다. 학교 행사에 참석하지 않고 결국 이사를 갔습니다. CC의 가족은 거의 도망갈 것처럼 밤늦게 이사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것은 CC가 저를 표적으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브랜드 옷을 입지 않는 다른 부모들에게 종종 비방하는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취향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폄하했습니다. 학교와 다른 부모가 의도치 않게 그녀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학교의 제안과 커뮤니티의 스포츠 덕분에 우리 모두는 그 계집의 가족을 몰아낸 것에 대해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지금 부모와 아이들을 위한 패션 조언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내 경험과 지식을 활용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오늘 체스터의 친구들과 그들의 부모님들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기쁩니다. 에서 주최할 예정입니다. 주민센터에서 겨울옷 코디 본업은 아니지만 철저하게 준비했어요. 경험치를 쌓고 싶어서 아침을 먹다가 체스터가 나를 빤히 쳐다보는 걸 눈치챘어요. 무슨 일이야? 엄마 보고 있었나요? 엄마 요즘 정말 멋있었는데 이게 이렇게 된 이유는 전에는 당신의 직업을 잘 몰랐는데 이제는 TV에서 회사 옷을 보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 맞죠? 엄마 정말 대단해요. 친구들도 엄마가 그런 사람이라고 하더군요. 엄마가 육아와 일에 맞추는 것을 정말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가끔 일하지 않으면 체스터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체스터는 제가 일하는 것을 보면서 뭔가를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아내이자 어머니로서 긍정적으로 노력할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엄마는 계속 열심히 일할 테니 공부에 최선을 다하세요. 체스터 알았어. 한 번만 알았어. 우리는 마일즈와 함께 아침 식사를 마쳤다. 네.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것을 축하하기 위해 아빠가 고급 레스토랑에 가자고 제안했다. 나는 케이트이다. 올해 40살이 된 우리 가족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빠 렌달과 엄마 낸시 남편 제이스는 42살입니다. 우리에게는 두 아이가 있습니다. 아들 도공는 6살이고 9월에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그의 여동생 에피는 3살입니다. 요즘은 6인 가족으로 분주한 3대 가족입니다. 근처에 유명한 레스토랑 아르바 지점이 오픈했다는 소식을 듣고 기뻤습니다. 아르바는 스타를 받은 유명 레스토랑입니다. 이번 새 지점은 우리 집에서 차로 20분 거리에 있습니다. 항상 가고 싶었지만 우리는 보통 일반 식당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식사할 기회를 얻으려면 이런 축하 행사와 같은 특별한 일이 필요했습니다. 일주일 정도는 매우 기뻤습니다. 좀 더 내성적이었던 존 그냥 라일리 미소는 나에게 그렇지 않습니다. 소란을 피울 때마다 그런 말을 하지는 않지만 누구의 축하인가 어쨌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나도 알아요. 하지만 괜찮아. 포터의 축하가 나의 축하라고 생각할 정도로 황홀했어요. 포터의 음식이 도착하는 날 아르바의 문으로 들어섰다. 기대에 가득 차서 6명을 예약했습니다. 아빠가 말했어요. 네, 6명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카운터에 앉자마자 아이들은 안 봐요. 맛이 고마워요. 셰프가 숨죽여 중얼거리는 걸 들었어요. 제가 셰프에게 2번 테이크를 했더니 그는 재빨리 우리에게 등을 돌렸어요. 엄마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어요. 어쩌면 내가 가장 가까이 있어서 그 말을 들은 사람은 나뿐이었을지도 몰라요. 셰프님께 이 레스토랑은 메뉴에 가격이 없어요. 메뉴를 보고 말했어요. 셰프가 내 조용한 말을 우연히 들었어요. 셰프가 날카로운 목소리를 냈어요. 우리 가격은 눈이 좋으신 분이라면 현재 시장을 기준으로 책정하고 있어요. 카운터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우리를 쳐다보기 시작했다고 큰 소리로 말한 것. 저는 이렇게 멋진 곳에 가본 적이 없어서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아빠가 셰프님께 맡기겠다고 하시고 저를 돌아보시며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익숙하지 않아 우리 손자를 위한 축하 행사니까 마음껏 먹어라. 그 사람이 지갑을 두드렸다. 내가 계산서를 처리할 테니 요리사가 싱긋 웃었지만 나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기분이 좋지 않지만 아빠는 눈치채지 못한 채
계속해서 충분히 먹었을 때라고 말하는 것을 기억하세요. 않으면 계속 더 가져갈 것입니다. 그 규칙을 몰랐습니다. 저는 정말 캐주얼한 곳에만 가본 적이 있어서 당황스러웠지만 뭐죠? 다음에 일어난 일이 우리 가족에게는 이상했습니다. 그들은 맥앤치즈와 감자튀김만 계속해서 가져왔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추천입니다. 다른 고객들이 샐러드와 메인 요리를 먹고 있었습니다. 나는 감자튀김을 좋아합니다. 아이들은 행복했지만 3라운드 이후에도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맥앤치즈와 감자튀김은 다 돼서 계산서를 받자 아빠가 침착하게 말씀하셨어. 난 아버지가 걸 본 적이 없어 누군가가 맥앤치즈와 감자튀김 때문에 화를 낼 거라고 예상하겠지만 아버지는 여기서 평화롭게 떠날 계획이었어. 너 계산서 좀 봐봐. 난 맥앤치즈와 감자튀김만 $600로 바꿨어. 항목별 계산서를 볼 수 있니? 경멸하는 표정으로 셰프에게 물어봤더니 현재 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한 거라고 말했어. 맥의 현재 시장 가격 그리고 치즈와 감자튀김의 물과 주스 터무니없는 가격에 화를 반박했지만 그래도 이건 맥도날드에서 먹는 감자튀김과 같지 않군요. 셰프가 거만하게 주제넘은 말을 한 다음 자세한 내용을 지금 당장 보여주세요. 영수증이든 뭐든 알겠습니다. 당신은 나를 조롱했습니다. 요리사가 그의 멱살을 잡을 뻔한 채 맞섰습니다. 그냥 기다리세요. 내가 지불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빠가 그렇게 말했지만 나는 $600로 안 된다고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식당에서 스테이크나 해산물을 몇 번이나 먹을 수 있었는지 아시나요? 그런데 요리사가 표정으로 뭔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자세한 청구서. 그가 쓴 분노는 감자튀김에 $50, 맥앤치즈에 $65밖에 늘지 않았지만 충격적이었던 것은 물 한 잔에 더 많은 비용이 $20였지만 셰프는 무심코 물 한 잔에 $20를 청구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고객도 그것에 대해 불평한 적이 없습니다. 즉, 여러분 모두가 여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꼬마들 싫으면 오지마. 불쌍한 사람들은 요리사가 가슴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밀어냈다고 말하고 우리가 먹은 대로 지불하겠다고